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보험 관련 기사들, 자료들 이런 걸 쫙 봤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은 최신 소식 10가지를 딱 뽑아왔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정보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환경이 정말 뭐랄까,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재정 계획이나 상품 선택, 또 혹시 모를 어떤 분쟁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는데 이게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도 보면 보험금 청구 문제처럼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부터요. 연금이나 여성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 트렌드,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변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이슈까지 아주 폭넓습니다. 여러분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좀 속상하거나 답답하셨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보험금 받으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 또 불신,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거 정말 문제죠. 네, 작년 금융민원을 보니까 73%가 보험 관련 내용이었대요. 73%나요? 정말 높네요. 그렇죠.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안 주려고 하거나 이걸 면책이라고 하죠. 아니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거, 삭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 넘고 1인당 평균 한 3.6개 정도 보험을 들 정도로 보험이 되게 일상화됐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치료할 때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그 보험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요? 그렇죠. 보험이 왜 있겠어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딱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데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보험사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 이걸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이거예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기로 했으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소비자한테 직접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직접 설명? 네. 지금은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가 보험금 산정을 돕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험사를 대신해서 설명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보험사 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또 이 손해사정사의 중립적인 역할하고 보험사 내부 직관 역할을 명확히 좀 구분해서 소비자가 오해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역할 구분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보험금 심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약관이나 어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객관적이면서도 좀 쉬운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소비자는 적어도 왜 내 보험금이 이렇게 결정됐는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면 보험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경제적 보호라는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험금 문제만큼이나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하죠. 네, 대기업들마저 해킹으로 수백만 명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내 정보가 범죄에 쓰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막상 이런 2차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들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현재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법적으로 물어야 할 그 배상 책임을 대신 처리해주는 성격이 좀 강해요. 기업을 위한 보험에 가깝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법률 비용이나 소송 비용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출된 정보 때문에 개인이 직접 겪는 금전적 사기 피해, 예를 들어 뭐 보이스피싱 손실이라던가 소액 결제 사기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기업이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좀 그렇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팔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상 수준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아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유출 사고 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보험금 문제, 개인정보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와 관련된 보험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질병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고령화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그리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 시장이 불과 1년 만에 60% 이상 성장했다고요? 네, 고령화는 보험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이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서 질병이나 간병에 대한 보장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비나 검사비, 초기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예후에 매우 중요하니까요. 아, 그럼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경증 치매 보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인데요. 대리청구인 지정이요? 네. 만약 본인이 치매나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의사 표현이 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져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해 두면 그 지정된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서 치료비나 간병비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어떤 질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하는지, 특약 내용은 뭔지 꼼꼼히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대리 청구인 지정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상품 변화도 있더라고요. 보통 연금보험 하면 노후 대비용으로 오랫동안 묶어두는 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엔 중간에 필요할 때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즉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 연금보험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유동성이 좋아진 거죠. 심지어 KDB 생명 같은 곳에서는 연 7%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고금리 적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연금보험 시장에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연금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고 인출도 어려워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중도 인출 기능이 강화되면서 노후 대비라는 그 장기 목표 외에도 뭐 자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마련 같은 중단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한 자금 활용 수단으로도 주목받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확정금리까지 제공된다면 안정성이랑 유동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한텐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연금보험도 단순히 노후 대비용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계좌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이제 노후 보장이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고객의 현금 흐름 관리나 유동성 확보 같은 니즈까지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상품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중도 인출 시 조건이나 한도, 그리고 확정금리의 적용 기간 이런 건 상품마다 다르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죠.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와 돌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관리형 신탁이라는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 규제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관리형 신탁은 저 쉽게 말하면요.
건강할 때 미리 금융기관 같은 데 재산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매 같은 걸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졌을 때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서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군요. 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 보호에 정말 유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데 몇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맡긴 신탁 재산을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금융기관 상품으로 옮기는 것. 이걸 재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치매보험금이나 간병보험금처럼 미래에 받을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신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요. 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군요. 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 재산에 포함시켜서 좀 통합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또 보험사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고령층이 신탁하고 보험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노후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시장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성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 시장 경쟁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여성보험 시장이요? 최근 교보생명까지 여성 특화 건강보험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좀 중소형사 위주였던 시장에 대형사들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부가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고요. 네, 여성보험 시장의 성장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던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건강 위험 요인이나 보장 요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고위험 임신이나 난임 시술 관련 보장, 유방암, 갑상선암처럼 여성에게 발병률 높은 암에 대한 특과 보장, 그리고 갱년기 이후 건강 관리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 보장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히 질병 치료비를 얼마까지 보장하느냐 이걸 넘어서서요. 건강관리 상담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심지어 가사 도우미 지원 같은 서비스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서비스 경쟁까지요. 네. 이제 소비자는 보험 상품 고를 때 보장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 서비스가 더 유용할지까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보험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생활의 편의까지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시장 경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험 설계사분들과 관련된 논란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GA라고 불리는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에서 소속 설계사들과 맺은 위촉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 그 문제요? 예를 들어 보험 판매 수수료 지급 기준을 회사 측이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변경해서 통보하는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민법의 대원칙상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GA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특히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GA 쪽에서는 변경 통보 후에 설계사가 별다른 이의 제기 안 했으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왜 바꾸는지 그 사유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계자들이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설계사분들도 불안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계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회사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계약의 파트너인 설계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 관행은 결국 GA 채널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험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무려 18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멀게 했다고 속인 한 지하철 역무원의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고 발생 불과 8일 만에 1급 시각장애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사의 특별조사팀, 즉 SIU의 끈질길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보험 사기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보험사 SIU 같은 전문 조사 시스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SIU는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 잠복, 주변 탐문, 데이터 분석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거든요. 네. 이런 악성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범죄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네,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건 보험 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보험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여서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기법과 시스템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수사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도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인력에 대한 소식입니다. 2025년 보험 전문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보험계리사 최종 합격자는 120명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506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보험계리사랑 손해사정사는 각각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결정 같이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두뇌와 손발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의 배출 규모는 보험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이나 미래의 전문성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보험계리사 최종 합격자 수는 좀 줄었지만 과목별 합격자는 늘었다는 점, 손해사정사 합격자 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보면 관련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보험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신뢰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도인출 연금이나 여성 맞춤형 건강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 트렌드, 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관리형 신탁 논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충격적인 보험 사기 사건까지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보험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뉴스들은 현재 보험 산업이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신뢰 회복입니다. 보험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고요. 둘째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심화되는 고령화, 여성 역할 증대 같은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위험 관리,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용하실 때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트렌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내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복잡한 보험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보험 상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를 더해주는 보험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